캐나다가 국제사회 차량 절도 조직의 표적이 되면서 자동차 절도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은 높은데 반해 기소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민간보험산업협회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범죄 집단이 캐나다 안에서의 차량 절도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마약이나 총기 밀매, 국제 테러 등을 저지르는 불법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과 이후의 신형 모델과 트럭, SUV가 주요 대상입니다. 충전 인프라 부족 탓에 전기차 불법 시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이브리드는 이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차량 절도 사건은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 50%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절도범이 가장 좋아하는 차량은 혼다 CR-V로 온주에서 2,684대, 전국에서 5,600대 이상이 도난됐습니다. 이어 다치 램 1500과 포드 F150, 렉서스 RX, 토요타 하이랜더, 혼다 시빅, 집 그랜드 체로키, 랜드로버 렌지로버, 더 쉐블렛 실버라도 1500 및 GMC 시에라 1500,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랭글러 순입니다. 혼다 시빅을 빼고 모두 SUV와 트럭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도난 횟수가 가장 적은 차량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단 한 대 도난당한 쉐블렛 볼트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협회는 도난 방지 시스템 장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열쇠에 특수한 암호가 내장돼 차량에 입력된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열쇠가 아니면 시동을 걸 수 없게 만들어주는 차량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거나 다른 도난 방지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고 운전자에게 권고했습니다. 다만 설치하기 전 제조업체의 보증을 무효화시키는 시스템은 아닌지 꼭 제조업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협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범죄 집단의 절도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자동차 제조업체와 각 주정부, 법 집행기관이 다 함께 통일된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온주의 도난 차량은 혼다 CR-V와 렉서스 RX 시리즈, 다치 램 1500 시리즈, 토요타 하일랜더, 랜드로버 렌지로버, 포드 F150 시리즈, 집 그랜드 체로키, 집 랭글러, 혼다 시빅, 아큐라 RDX 순입니다. 온타리오주의 1차 진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온주의 환자 옴부즈맨에 따르면 가정의 등 1차 진료에 대한 불만은 1년 새 무려 3배 급증하며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을 해결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차 진료 불만은 800여 건으로 환자 옴부즈맨이 접수한 민원 중 일부입니다. 신민당이 1차 진료 개선을 촉구하자 보건부는 보고서 검토 후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1차 진료 포함 이 기간 전체 불만 신고는 총 4,388건으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2016년 환자 옴부즈맨이 개원한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옴부즈맨이 감독하는 분야 중 병원 불만이 2,2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원 334건, 가정 및 지역사회 치료는 272건입니다. 구급차 비용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14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환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구급차 서비스를 받을 경우 $45지만 의사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240를 내야 하는 겁니다. 옴부즈맨은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학적 필요성은 명확한 정책을 통해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외에 2022년 9월 발표된 장기요양법은 비교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원 순서를 기다리는 병원 환자들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건데 강제성을 두고 논란과 우려가 컸지만 이후 동의 없이 옮겨진 이들의 불만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처럼 1차 진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가정의 레지던트 과정을 3년으로 1년 더 늘리기로 했던 캐나다 가정의 대학이 최근 이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례회의 투표 결과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반대하자 대학 측은
2027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독립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자료에서 캐나다인 5명 중 1명이 가정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올 연말 캐나다인의 씀씀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이전처럼 쇼핑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 이로 인해 과잉 재고를 떠안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소매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강력한 할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말 쇼핑 관련 설문조사들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선물 구입 등 연말 쇼핑 지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가장 저렴하거나 대폭 할인해주는 물건을 사기 위해 대다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예정입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토이즈러스 캐나다는 최근 몇 달 동안 방문객이 줄며 판매가 하락했고 캐네디언 타이어도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수요가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연말 지출을 줄이면서 연말 쇼핑 특수도 빨리 끝날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업체들이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월마트 캐나다가 올해 프로모션을 일찍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매 업체들이 과잉 재고로 인한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할인이나 포인트 제공 등 로열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고객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달라라마 등 할인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것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어 이제는 소매 업체가 공급업체와 더 많은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돈 쓰는 연말이다 보니 지출은 하지만 이 빚을 갚는데 새 석 달이 걸릴 수 있고 제때 갚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이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우려되는 칸탈로프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말리치타 브랜드로 10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엘버타주 등 전국에서 판매됐으며 이 과일을 구매한 소비자는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하고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방보건부는 호야 브랜드 자연 양조 간장 뚜껑이 터질 위험이 있다며 유효 기간이 2025년 5월 12일이거나 6월 6일, 7일, 25일, 26일까지인 900ml 두 개들의 제품을 구매한 업체와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속의 한 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30분경 핀치 애비뉴 남쪽 센티넬 로드와 데리다운 로드에 있는 학교 앞에서 12세 미만의 남학생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최근 들어 토론토에서 연일 화재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발생한 스카보로 폭발 사고 잔해 속에서 시신이 발견돼 신원 확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놀속 아파트 부엌에서 시작된 불로 엄마와 두 자녀가 중상을 입은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경보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1달러 루니의 초상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 바뀝니다. 어제 매니토바주 위니펙 조폐국 본부는 찰스 3세 국왕의 75세 생일을 맞아 찰스 3세 초상과 왕의 라틴어 렉스를 새겨 새로 제작한 1달러 동전을 공개하고 내달 초 소량 유통을 시작으로 앞으로 사출되는 모든 동전에 새 초상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53년부터 1달러 동전에 새겨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상은 70년 만에 바뀌게 되며 20달러 지폐에도 새 초상이 들어가지만 지폐 변경은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캐나다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연하마틴 상원 의원이 초청 연사로 나서고 미래 리더십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과 대중 연설에 대해 지도 강사의 프레젠테이션과 액티비티가 이어지며 이외에 토론토 대학교 한인 생명학과 학생 봉사회가 참여합니다. 9학년에서 12학년이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고 식사와 다과가 제공되며 참가 희망자는 QR코드나 한인회로 문의하면 됩니다.